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앞 시간에 저희가 위상평면과 임계점에 대해서 약간 했잖아요. 그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거든요. 참고로 앞 시간에 했던 강의는 여기 클릭해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듣고 이번 시간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선형 일개 연립 미분 방정식, 그 형태는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요. A, B, C, D 이것은 상수예요. 특히 앞 시간까지는 제가 이쪽에서 A를 A11, B를 A12, 또 A21, A22 그러한 행렬 표현으로 적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A, B, C, D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것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MIT 대학의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툴이 A, B, C, D 그렇게 노테이션을 쓰고 있길래 저도 이번 시간에 그 시뮬레이션 툴을 직접 이용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으라고 그 노테이션을 A, B, C, D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Y1하고 Y2지요. 그러한 Y1과 Y2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사용을 해서 Y1과 Y2를 구할 것인데 이것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나타내면은 이렇게 행렬 A, B, C, D는 라지 A로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은 Y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먼저 Y 벡터는 X 벡터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엇만 구하면은 Y를 구할 수 있습니까? X 벡터하고 람다만 구하면은 여기에서 Y1과 Y2를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 X 벡터는 당연히 X1, X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앞 시간들에서 자주 했지요. 앞 시간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람다 X 벡터 익스펜서 람다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을 한 것은 람다 X 벡터 익스포넨셜 람다 T 이코르 A 적어주고 그 다음에 Y 그대로 적어주면 X 벡터 익스포넨셜 람다 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 X 벡터라는 것이 자명한 해로서는 0, 0 이러한 이행일렬인 열벡터죠. 그런데 0벡터는 우리가 관심이 없지요. 그 외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행렬식이 제로가 되어져야만 X가 0벡터가 아닌 다른 해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의 행렬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식을 풀면은 람다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A 플러스 D 있죠. 이것을 우리가 P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D라는 것은 원래 A 행렬에서 A 플러스 D가 뭐예요? 트레이스죠. A 행렬의 트레이스. 그 다음에 AD-BC 즉 이 행렬에서 AD-BC는 뭐예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어지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저희가 Q라고 놓겠습니다. 이 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P 람다 플러스 Q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것이 P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AD-BC 이것이 Q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P와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왜? A라는 행렬은 문제에서 이미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지요.
그 두 개의 해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익히 배웠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지요. 이 람다는 결국은 해가 몇 개가 구해져? 하나가 람다 1, 또 하나는 람다 2 이렇게 구해진다 그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이 람다 1, 람다 2를 조금 더 세분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람다 1과 람다 2 두 부호가 같은 경우와 두 부호가 다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또 두 부호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두 부호가 둘 다 양수 아니면 둘 다 음수인 이 두 가지 경우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때 중근인 경우는 람다 1과 람다 2가 당연히 같은 경우고 허근인 경우는 어떻게 더더욱 세분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냐면은 실수부가 0인 경우 또 실수부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경우? 허근인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이 람다에 대해서 이 해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특히 위상평면에서 람다에 대한 두 해를 람다 1, 람다 2라고 했을 때 람다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람다 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겠지요. 이때 고유 벡터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x죠. 왜 이 x가 고유 벡터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이 식에서 익스포넨셜 람다 t를 소거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AX는 람다 X, 이때 이 람다가 행렬 A의 고유치가 되어지고 X 벡터가 행렬 A의 고유 벡터가 되어지죠. 이때 X 벡터라는 것은 당연히 X1, X2 이렇게 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중근인 경우도 람다 1, 람다 1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근이 두 개이긴 두 개인데 똑같은 두 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람다 1, 람다 2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y1, y2를 구하게 되어지면 최종적인 답은 y1은 이렇게 되어지고 y2도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의 최종적인 답이야. 무엇에 대한? y1, y2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다. 그런데 y1, y2는 어떻게 여겨져 있다? 이러한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여겨진 y1, y2이다. 그래서 이 y1, y2를 이제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y1도 매개 변수 t의 함수이고 y2도 매개 변수 t의 함수인데 여기서 t를 소거해 버리고 y2를 y1의 함수로 나타내어 가지고 그것을 위상평면상에서 그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은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것이 dy1분의 dy2가 0분의 0꼴이 된 것이 임계점이라고 했지요. 이 식에서 y1도 제로, y2도 제로가 되어지면은 y1 다시 분의 y2 다시는 뭐예요? 0분의 0꼴이 되어지잖아요. 즉 y1, y2로 된 이러한 위상평면에서 dy1분의 dy2가 0분의 0꼴이 되어지는 것이 임계점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이 0분의 0꼴이 되어지려면은 y1과 y2가 동시에 제로가 되는 이 원점에서만이 dy1분의 dy2가 제로가 된다고 앞 시간에 얘기했지요. 그래서 위상평면 원점인 0,0에서만 임계점이 존재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A, B, C, D로 이루어지는 이 행렬식이 제로가 안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dy1분의 dy2가 0분의 0꼴이 되어지는 이러한 y1, y2 위상평면상에서의 점을 임계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y1도 제로, y2가 제로가 된 이 원점에서는 dy1과 dy2가 0분의 0꼴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만 임계점을 가지려면은 여기서 A, B, C, D로 이루어지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즉 AD-BC 있죠. 여기서 Q 값으로 정의해 놓은
AD-BC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원점인 0,0만이 임계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의 디터미넌트인 AD-BC가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인 AD-BC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y1과 y2 있죠. 즉 dy1분의 dy2가 0분의 0꼴이 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원점 말고 또 다른 곳에도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우만을 취급하냐면은 dy1분의 dy2가 0분의 0꼴이 되는 이 점이 오직 원점에서만이 0분의 0꼴이 되어지는 그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임계점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 말이에요. 임계점들의 유형 그 표현보다는 임계점이 0,0으로 되어졌을 때 그때의 위상평면 y1, y2 상에서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살펴보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 A, B, C, D로 이루어진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분류해 놓은 경우가 총 6가지 경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둘 다 실근이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또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이 경우 총 3가지 경우고, 또 중근인 경우가 하나의 분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허근인 경우에 실수부가 0인 경우, 실수부가 0이 아닌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둘 다 양수인 경우, 먼저 판별식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트레이스 A 또 디터미넌트 A 그것이 있는데 트레이스 A와 디터미넌트 A 이것하고 람다1, 람다2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A 플러스 D가 A 행렬의 트레이스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일단 P로 놨어. 그렇다면은 A 플러스 D 같은 경우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되어지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람다1, 람다2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A 플러스 D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트레이스 A가 되어진다. 또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람다1, 람다2는 AD-BC가 되어지죠. 왜? 두 근의 곱은 2차식 계수분의 상수항 그렇게 되어지죠. 2차식 계수는 1, 상수항은 AD-BC죠. 그래서 람다1, 람다2는 AD-BC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디터미넌트 A가 되어진다. 이러한 분류 경우에 판별식은 플러스,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 왜?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따져주냐면은 디터미넌트 A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줄 거예요. 즉, 둘 다 부호가 양수인 경우는 판별식은 플러스, 트레이스 A는 플러스, 이것은 자명한데,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그것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양수가 된 경우를 살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일 때 임계점의 유형, 즉 그래프 개형, 임계점 주위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example 1 그렇게 적어놨죠. example 1이 뭐예요? unstable load 그렇게 해놓았죠. unstable load 이 말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불안정한 노드란 말이야. 즉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위상 평면상에서 그 그래프 개형 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unstable load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봄으로써 그 그래프 형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unstable load 타입으로서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냐면은 y 프라임 벡터는 3, 1, 1, 3 y 벡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y1, y2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위상 평면상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그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까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1, 람다2를 구하면은 람다1은 2가 되고 람다2는 4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람다1인 경우에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람다1 이퀄 2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즉 3-2 하면은 1, 여기 1 그대로 적어주고 또 1 그대로 적어주고 3-2 하면 1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때의 고유 벡터를 x11, x21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11, x21은 2라고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람다2인 경우에 즉 람다2가 4, 이 경우에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에다가 넣고 x12, x22를 그렇게 적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x12, x22는 1, 1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y1, y2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y1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y2를 구하면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y2라는 것을 y1의 함수로 나타내줄 수가 있지요. 즉, 이 두 식으로부터 y2는 y1의 어떠한 함수 파이 형태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이때 초기 조건 한번 봐볼까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을 t는 이퀄로 0일 때 y1이 3이라고 놓고 y2가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t는 이퀄로 0일 때 y1이 3이기 때문에 y1은 3은 이퀄로 여기다 00 대입하면 c1 플러스 c2 그렇게 되어지죠. 또 y2는 1이야 t는 이퀄로 0일 때, 그렇기 때문에 y2는 1 해놓고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c1 플러스 c2 그렇게 되어지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c1은 1, c2는 2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1, c2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최종 정리를 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두 식을 플러스를 시키면은 y1 플러스 y2는 4 익스포넨셜 4t 그렇게 되어지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y1 마이너스 y2는 2 익스포넨셜 2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y1 플러스 y2 같은 경우는 4 익스포넨셜 4t인데 4 익스포넨셜 4t 같은 경우는 2 익스포넨셜 2t를 적어버리면 되잖아요. 즉 y1 플러스 y2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이것하고 똑같은 y1 마이너스 y2를 적어주고 제곱을 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y2에 대해서 풀면은 2분의 1 해서 2y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y1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진 미분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y2를 y1의 어떠한 함수 파이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기 조건을 이렇게 정해 갖고 C1, C2를 정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y2를 y1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이런 형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디다 그래 본다? y1, y2 평면, 즉 위상평면상에서 한번 그려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그려보기 위해서 MIT 대학의 그 시뮬레이션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를 위상평면상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구글 쳐가지고 이 주소를 그대로 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쫙 해보면은 이렇게 MIT Math Lecture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뭐 영어, 한국어 이런 것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벡터 필드라고 여기 있죠. 이쪽을 클릭을 하세요. 이쪽을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이 화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의 계수 A, B, C, D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A, B, C, D라는 그 계수를 마음대로 결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A도 1, B도 1, C도 1, D도 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A, B, C, D가 다 똑같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그 행렬 라지 A의 디터미넌트가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요쯤 해놓고 또 이것을 한 요쯤 해놓고 대충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A가 0, B가 1, C가 2, D가 1 그렇게 세팅이 되어졌죠. 그렇게 세팅이 되어졌을 때 이러한 계수들을 갖는 일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즉 X'은 AX 플러스 PY 또 Y'은 CX 플러스 DY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 수업에서는 X'이 Y1'이고 Y'이 Y2' 그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 좌측을 보시면은 이 형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A, B, C, D가 이러한 식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 창을 열었지요. 참고로 이 시뮬레이션 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MIT 그 당국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을 해서 유튜브에 어태치 한 것을 허락한다 라는 것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MIT 이 사이트에 연결해서 사용해 본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어떻게 한번 주려고 하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 X 이것이 Y1이고 Y 이것이 우리 공부에서는 Y2라고 했지요. 그때 초기 조건을 어떻게 둘 것이냐면은 여기 시간 t 있죠. 이게 시간 t거든요. 시간 t가 지금 현재 여기 커서를 보면 제로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시간 t가 제로일 때 어디 점을 지나는 그 해곡선을 보고 싶냐면은 바로 여기라고 해볼까요? 이쪽 즉 지금 현재 이쪽을 이렇게 확 찍었어요. 이쪽을 확 찍으면은 지금 내가 어디를 찍었냐면은 여기 있죠. 지금 현재 X, Y 이 점, 즉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X는 0.56, Y는 0.76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떤 곡선이냐면은 초기 조건 t는 이퀄 제로일 때 Y1은 0.56, Y2는 0.76을 지나는 바로 그러한 해곡선이 되어지겠습니다. 해곡선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Y1, Y2가 위상평면에서 나타내는 바로 그 곡선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초기 조건을 달리 해가면서 계수 A, B, C, D가 0, 1, 2, 1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작은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죠. 작은 화살표들은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그 기울기만 알았을 때 각 점마다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시간 t가 증가하는 그 방향이거든요. 즉 시간 t가 증가를 해 갈 때 x좌표, y좌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y1 좌표, y2 좌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점이 지금 x는 이코로 마이너스 1.44, y는 이코로 0.88 그렇게 나와 있는 점이잖아요. 초기 조건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는 마이너스 1.44, y는 0.88을 지나는 해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 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초기 조건에 여기를 지나는 해 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개수가 정해진 것은 이 그림을 볼 때인데 새들 포인트, 즉 안장점형 유형에 속하는 그러한 임계점이거든요. 여기서 임계점은 당연히 x는 이코로 0, y는 이코로 0, 즉 y1은 이코로 0, y2는 이코로 0인 이 원점이 임계점이 되어지죠. 또 이 점을 지나는 그러한 해곡선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지금 실례로 한번 무작위로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 했던 그것을 넣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를 다 지우고 싶다면은 여기서 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딱 찍어놨던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그젬플 첫 번째 걸로서 unstable load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미분 방정식 식이 A가 3, B는 1, C는 1, D는 3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D를 3, 1, 1, 3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3, 1, 1, 3으로 고쳐줬어요. A, B, C, D를. 그럴 적에 초기 조건, 즉 시간 t가 0일 때 이 점을 지나는 unstable node 해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네요. 또 시간 t는 0일 때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점을 지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 화살표가 바로 시간 t가 증가하는 그 방향이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 찍으면 해곡선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마우스로 점을 찍어 준 것은 시간 t가 0일 때 그 특정한 점을 지나는 그 해곡선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unstable node, 즉 불안정한 노드에 대한 해곡선의 유형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림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충 딱 그려보니까 어때요? 그림을 보니까 y는 이코로 x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고, 또 y는 이코로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그 해곡선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죠. 얘하고 이 두 직선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곡선 형태로 나오죠. 이런 형태로 나온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unstable node입니다. unstable node에 대해서 그 개수가 3, 1, 1, 3 그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또 그려 보았는데,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그려 보려면은 얼마든지 이 개수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다만 이 개수들을 바꿔줬을 때 그것이 unstable node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게끔 집어넣어줘야 되겠지요. unstable node를 만족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고, 트레이스가 양수가 돼야 되고, 디터미넌트가 양수가 되어지게끔 그렇게 A, B, C, D를 정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경우를 한번 다뤄볼 거냐면은 람다1, 람다2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두 부호가 같으면서도 둘 다 음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판별식은 플러스가 되어지죠. 어떤 판별식?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플러스가 되어지고,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람다1 플러스 람다2인데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때에도 디터미넌트 A, 즉 람다1, 람다2 그 곱하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그 상황 하에서만 우리가 임계점의 유형을 한번 조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을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지금 여기 example 2라고 되어 있는데 example 2에서 stable attractive node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판별식이 플러스가 되어지고 트레이스 A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디터미넌트 A가 플러스가 되어질 때의 그때의 위상평면상에서 그 그림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불러준다?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다. 그렇게 유형을 분류해준다.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안정하면서도 끌어당기는 노드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무난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것 같은 경우 문제를 풀면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면은 y 프라임 벡터는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3 y 벡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당연히 판별식은 양수가 되어지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d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와 d를 합치면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트레이스는 마이너스 맞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즉 플러스인 경우 문제에 한해서 그 그래프 유형을 살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 AD-BC잖아요. AD 곱하면 9 빼기 1 곱하기 1은 8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죠. 이때의 유형은 우리가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그렇게 불러주고,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고유추를 구하면은 람다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해 y1, y2를 여기서 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내면은 y1은 c1 exponential 마이너스 2t 플러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4t 그렇게 되어지고, y2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4t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y1과 y2가 시간 t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y2를 y1의 함수로 나타내려면은 여기에서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초기 조건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C1과 C2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Y1, Y2를 더하기 빼기해서 최종적으로 Y2를 Y1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조건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C1, C2들을 놔두고 저것을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Y2를 Y1의 함수로 그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겠지요. 자,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적에 A가 마이너스 3, B가 1, C가 1, D가 마이너스 3, 그러한 경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례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D 값을 그렇게 고쳐주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다행히 마이너스 3.0 맞췄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1 되어졌고, 그 다음에 C는 1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D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3 그렇게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역시 초기 조건을 놓기를 T는 이코로 제로로 놓겠습니다. T는 이코로 제로로 놓았을 때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요.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이 점을 지나게끔 한다. 이 점을 지나, 즉 이 점이 x는 이코로 1.24하고 y는 이코로 0.50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를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를 지나는 것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나는 것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지나는 것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것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바로 그 점을 지나는 초기 조건에 대한 해곡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전에 언스테이블 노드하고 좀 비슷할 뻔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같이 보인다라는 것은 unstable node하고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A, B, C, D 값을 달리 주면서 이 그래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이때 A, B, C, D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어떤 경우가 되어집니까? 판별식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고 트레이스가 마이너스가 되어져야 되고 디터미넌트가 플러스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그러한 형태 유형의 곡선이 되어지죠. 그래요. 이번에는 또 어떠한 경우로 살펴볼 거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실근인데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지고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두 근의 곱이라고 했죠. 근데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 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즉 람다1 플러스 람다2를 해보면은 얘가 0보다 클지 작을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빈 칸으로 놔뒀죠. 여기서 빈 칸으로 놔뒀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트레이스 A 즉 람다1 플러스 람다2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플러스이고 디터미넌트 A가 마이너스인 그러한 상태에서 위상평면에서 그림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것이냐면은 여기 example 3라고 놨죠. example 3에서 새들 포인트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다시 한번 판별식이 양수이고 디터미넌트가 음수이기만 하면은 그 유형을 트레이스 A 그것에는 상관없이 그 유형을 새들 포인트라고 불러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유형이란 것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인계점 0,0 주위에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새들 포인트로 안장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A가 1, B가 2, C가 2, D가 1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A가 1, 그 다음에 B가 2, B가 2 됐고 그 다음에 C가 2, 그 다음에 D가 1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아까와 똑같이 초기 조건 t는 이퀄 제로라고 나왔을 때 그때 임의의 점들을 지나는 그 해곡선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은 t는 이퀄 제로일 때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1.16과 y는 1.16 그 점을 지나는 것들이죠. 이것도 여기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 지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해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가 바로 말 안장형의 새들 포인트 유형의 해곡선들이거든요. 새들 포인트 유형의 해곡선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A, B, C, D 값을 달리 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새들 포인트가 되어지도록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 그런데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 조건을 만족해야만 새들 포인트가 되어지냐면은 판별식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만 안장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는 다 살펴봤고 이제 중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근인 경우에는 판별식 값이 뭐예요? 제로죠. 즉 판별식 값이 제로만 되어지면은 트레이스나 디터미넌트 값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때의 그 유형을 example 4에 나와 있는 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때의 그 유형을 degenerate node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태화된 노드 그렇게 붙여. 태화된 노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총 4가지 경우를 살펴봤고 나머지 2 경우가 허근인 경우인데 이때는 허근이다 그 말은 서로 다른 2 허근이죠. 당연히 요거 실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이란 말을 당연히 붙여줘야 되지만은 허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서로 다른 2 허근이죠. 그래서 실수부가 제로인 경우, 즉 허근 중에서 실수부가 제로인 경우를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판별식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왜? 허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0이 나오죠. 왜 트레이스 A가 0이 나옵니까? 실수부가 0이라고 했죠. 실수부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이 순수하게 허근만 있는 경우죠. 순수한 허근, 즉 리얼 파트가 제로인 순수한 허근 같은 경우는 한 근이 플러스 I 알파라면은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 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근을 합친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거듭 제가 강조를 해. 2 근을 합친 것은 A 플러스 D인데 이것이 트레이스 A가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때 디터미넌트 A가 플러스가 된 이러한 경우 그 인계점의 유형을 내가 example 5라고 적어 놓았는데 example 5가 센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센터 그렇게 되어져 있냐면은 이것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형태가 타원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타원이다 그 말이에요. 원 같은 경우는 장축과 단축이 같은 타원이죠. 그래서 센터에 대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상평면상에서 센터인 그 그림은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타원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타원 형태의 미분방정식 식의 한 실예로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즉 y 벡터 프라임은 0, 마이너스 1, 1, 0, y 벡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바로 센터 유형에 해당되는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적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얘 더하기 얘가 트레이스 A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0은 어때요? 0 맞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AD-BCM은 뭐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 즉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어떤 형태에 속하냐면은 센터라고 분류되어지는 위상평면상에서의 유형에 속한 그러한 미분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골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것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1은 0 그렇게 되어지죠. 이 문제에서 람다의 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다 다 대입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람다의 제곱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러한 해를 가지죠. 즉 골치가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i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람다 1 즉 플러스 i에 대해서 우리가 x11, x21을 구하면은 이 식을 풀면 되지요. 이 식으로부터 x11, x21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람다 2 즉 람다는 이코로 마이너스 i에 대해서 고유 벡터 방정식을 풀면은 이것을 만족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x12는 1, x22는 i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1, y2를 이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형태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형태에서도 y2를 y1의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곱과 이것 제곱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즉 y1 제곱 플러스 y2 제곱 이것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또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은 2C1, C2 또 여기 2C1, C2에서 4C1, C2 그것만 남지요. 4C1, C2 그것만 남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y1, y2 평면에서 얘 같은 경우는 C1, C2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정식입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은 타원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0, -1, 1 그렇게 뒀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면서 A, B, C, D 이 숫자를 바꿔주면은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타원 방정식이 돼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좋게 줘가지고 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왔는데, 얼마든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를 넣어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타원 방정식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또 시뮬레이션을 또 한번 해봐야죠. 이번에는 인계점의 유형이 센터인 경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실례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센터 문제의 A가 제로, B가 -1, C가 1, D가 제로 그러한 경우였네요. 즉 말해서 A가 제로, B가 -1, C가 1, D가 제로 이런 형태가 되어졌네요. 초기 조건으로서 t는 = 5로 주게 되어지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지요. 물론 여기에서 또 다른 센터 곡선을 한번 보고 싶다면은 당연히 센터가 나올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실수부가 제로가 되어지는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트레이스 A 값은 제로가 나와야 되고, 디터미넌트 값은 플러스가 나오는 그 조건 하에서 이 해곡선의 형태가 센터가 되어진다겠죠. 지금 현재는 이 센터가 원형으로 된 경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았는데, 이 센터가 일반적으로 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타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즉 다음 회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반화 시켰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예에 대한 그림만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여러분들에게 직관을 키워주기 위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부가 0이 아닌 경우, 실수부가 0이 아닌 경우에 판별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지죠. 왜? 허근을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레이스 A 같은 경우는 제로가 안 되죠. 왜? 실수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근이 어떤 형태가 되어집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I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실수부가 0인 경우는 이것은 어떤 형태예요? 베타 I 또 마이너스 베타 I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 두 근을 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양수가 되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유형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여기 이그젠플 6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그젠플 6에서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은, 이그젠플 6에서 스파이럴 포인트 그렇게 해 놓았죠. 스파이럴 포인트, 즉 나선점이란 얘기죠. 이러한 나선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1, 1, -1, 1, y 벡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에서 고유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유치 방정식을 풀면은 디터미넌트는 0, 고로 람다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람다가 1 플러스 i일 적에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x11과 x21을 구하면 1i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람다가 여기 1-i, 1-i일 적에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x12는 1, x22는 -i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y1, y2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y1은 이렇게 되어지고 y2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y2를 y1의 함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y1 제곱 플러스 y2 제곱을 한번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을 여기에다가 적어 볼게요.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을 하면은 이것이 4c1 c2 exponential et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인데 시간 t가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어때요? 커지는 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서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반지름이 커지는 이러한 원. 이것이 바로 나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분 방정식의 해의 그 인계점 주위의 그래프 유형을 스파이럴 포인트, 즉 나선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또 그림을 그려봐야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나선점, 즉 스파이럴 포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할 적에 A는 1, B도 1, C는 마이너스 1, D는 1 그러한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를 D를 바꿔주겠습니다. A는 1, 그리고 B는 1, C는 마이너스 1, 그리고 D는 1. 그렇죠. 이거 바로 나선 형태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초기 조건을 내가 t는 이퀄 0으로 두겠습니다. 초기 조건 t는 이퀄 0일 때 여기서 제로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여기를 보면 압니다. 정확하게 제로에 맞춰주세요. 제로에 맞추려면은 그래가지고 제로로 정확하게 맞춰줬지요. 그러면 t는 이퀄 0일 때 이러한 개수, 즉 A, B, C, D가 이러한 값을 갖는 경우에 t는 이퀄 0일 때 이 점을 지나는 곡선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죠. 바로 나선 형태가 되어지죠. 이렇게 나선 형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초기 조건을 달리 줘가면서 그림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